장수방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담 너머로 태광의 어른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억지로 대문을 지탱하여 열고 가보니 그야말로 그 집도 난장판이다. 담은 반 넘게 허물어져 있고 기왓장이 벗겨져 안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이제 날은 완연히 샜다. 동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들린다. 태광은 서둘러 삽을 들고 나서고 장서방도 뒤따라 막연하게 나섰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태봉뜰은 뜰이 아니다. 바다다. 지평선은 간데없고 수평선이 아련하다. 아직 한 보름이나 남은 추수가 물속에 고스란히 잠겼다. 아마도 미쳐 나가지 못한 물이 퇴강에서 거꾸로 밀려 올라온 모양이다. 그래서 이름 붙여진 퇴강이라 들었다. 부러진 나무 위로 닭들이 여기저기서 젖은 날개를 젓고 있다. 돼지도 밭 한가운데서 꿀꿀거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한 집이 없다. 초가란 초가는 모두 지붕이 날아가고 석가래만 덩그러니 보인다. 그래도 사람들은 집을 건사하기 앞서 들로 나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다. 이제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이 몽땅 수장시킨 절망을 토로하는 중이다. 장서방도 자신의 머리에 난 상처를 잊고 손끝까지 전해지는 낙심을 느끼며 그저 되돌아오고 있다. 동네를 흐르는 작은 도랑이 아니고 일렁대는 물결이 마치 지옥 속에서 널렁거리는 괴물의 혓바닥 같다. 사람들은 오왕조왕할 뿐 여전히 부르대는 강풍 속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저 신음만 내놓는다. 가로로 쏟아대는 빗줄기가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게 한 바람이 잦아든 것은 아침도 한참이나 지나서였다. 동네 청년 하나가 역시 삽을 들고 나왔다가 장서방을 보고 사라호 태풍이라고 했다. 속으로 사라호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서 부르는지 몰라도 죄다 사라지게 만드니 사라호가 맞긴 맞다 생각했다. 추석날 아침에 맞은 태풍의 참상은 지옥이 따로 없다. 사람들은 추석도 까맣게 잊은 채 망연자실 넋을 놓고 있다. 남은 바람자락들이 머리를 휙휙 쓸어 붙여대는 동안 장서방도 종가의 피해를 살펴본다. 전기쪽 처마를 시작으로 기왓장이 반쯤 벗겨졌고 그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장독으로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별채와 가로지른 담도 제법 허물어져 있고 헛간이며 뒷간은 속살을 다 드러내 놓은 채 지붕은 아예 간데 온데 없다. 옷을 차려입은 태습이 마당을 둘러보던 장서방에게 다가와 들에는 가봤나? 하고 묻자 장서방은 헛간과 뒷간을 오늘 당장이라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태섭의 물음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답한다. 안 가보는 게 나을 겁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한가? 어떤데? 올해 농사는 끝인가 싶습니다. 나락이 안 보이고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장서방의 혼잣말은 종가를 걱정하여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태습은 걱정이 덜컥 앞선다. 부랴부랴 입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뒷짐을 지고 태봉뜰이 보일 곳으로 나가다가 가던 걸음이 점점 더 느려진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걸음걸이는 점점 더 느려진 것이다. 남정네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유독 안악들의 통곡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태습은 계속 걸어서 마을을 거의 벗어날 만큼 많이 걸었다. 어디가 도랑이었고 강이었고 논이었고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 저만치 낙동강 뒤를 바치고 있는 산 등선만 보일 뿐 그 앞까지 펼쳐진 물의 광란은 태습이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모습이다. 아니다, 본 적이 있다. 일제 때 친구들과 간 강릉 앞바다가 바로 저렇게 펼쳐져 있었다. 자신이 철이던 이후로 본 가장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있다. 소작은 날아갔다. 물론 한 해 농사 망했다고 길에 나설 형편은 물론 아니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처지에 돈 쓰임이 어디 한두 군데나. 바라만 봐도 숨이 멎을 듯한 들판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신흥에 있는 땅을 팔아서 지난 몇 달 만에 다 써버린 것이 갑자기 떠오른다. 매년 농사만 끝나면 조합에 뭉칫돈이 쌓이곤 하는 것이 절로 되는 줄만 알았는데 태섭은 처음으로 난감함을 경험하며 뒤돌아 마을을 바라보며 걷는다. 철들고 나서 이처럼 온 들판이 바다처럼 변한 것은 처음이다. 마을 한쪽에 있는 사당의 지붕이 보인다. 그러나 그 주위로는 집이란 집은 모두 기둥만 서 있거나 아니면 폭삭 주저앉아 있다. 먼 발치에서 보이는 종가도 전기 쪽 지붕이 환히 이마를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자신의 집은 무거운 기와 탓에 지붕이 조금 벗겨진 것이라 생각하며 맥없이 걸으며 귓전에 들리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벌집 소리처럼 느껴진다. 거짓말처럼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보리감하며 미리며 물에 흠뻑 젖은 것들을 펴서 늘기 시작한다. 이제 나락은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곡식이 될 수 있는 보리나 밀도 비에 젖어 불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이 입의 거미줄을 걷어줄 유일한 곡식이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자 들판의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청태가 흐르는 물살에 누운 것처럼 뼈는 모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나자빠져 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손도 쓰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버려진 채로 추석날이 처참하게 저문다. 소양도 큰아짐에도 그 누구도 추석 음식을 내놓지도 않고 저녁이 저물었다. 소양이 간단한 저녁상을 겸상으로 안방에 들였지만 그것도 거의 그대로 나왔다. 방 안에 누운 소양은 마음이 온통 삼천포에 가있다. 사물을 분간할 만한 나이에 두어 번 보았고 들었던 큰 바람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운 힘을 가진 큰 바람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어떤지 마음이 콩밭에 있다. 바로 바닷가에 있는 장터이니 바람을 그대로 맞을 것인데 장터에 즐비하게 서 있는 전방들이라는 것이 송판 조각으로 얼기설기 지은 것들 아닌가. 지붕이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건어물들도 모두 비에 젖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곧 썩어 나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엄마와 대포아짐의 강한 품에 대해 믿음이 있어서인지 식구들이 바람이나 물에 험한 일을 당했으리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엄마가 그리고 대포아지매가 동생들과 자신들은 분명히 잘 지켰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소양은 그동안 오랫동안 바느질 그릇에 넣어두었던 몽땅 연필과 종이를 꺼내들고 호롱불에 불을 당겨 편지를 쓴다.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공부도 게을리한 탓에 종이 위의 글이 생각같이 적어지지 않는다. 쓰고 긋고 또 쓰고 지우고 하기를 한참이나 씨름하다가 겨우 몇 줄 완성한 것이 태풍에 별일 없냐는 것뿐이지만 지친 소양은 그것만도 전해지면 충분할 것이라 믿는다. 하루 만에 쉬어 빠진 추석 음식들을 아무 말 없이 큰아줌매는 소양에게 건네주고 소양은 아깝지만 걸음더미에 버린다. 장서방은 순경이 잡으러 오든가 말든가 신경도 쓰지 않고 아침에 하늘이 빼꼼히 보이는 전기 쪽 지붕을 고치느라 사다리를 놓고 연신 오르락 내리락 한다. 당장이라도 또 비가 온다면 우선은 전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광도 손수 별채를 수리하고 있다. 아무도 누구도 품을 얻을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 상황이다. 각자의 집에 쏟을 품도 기하디 기한 태풍 후의 난국이다. 그래도 태섭은 방 안에 들어앉아 꼼짝도 않는다. 날아가 버린 들판의 지전 뭉치들이 앞으로의 자신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기라도 한 듯 속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다. 소양아, 너 혹시 보살님 어디 있는지 아나? 비바람에 전기에 있는 살림살이가 모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소양이 물 함지를 놓고 씻어서 정렬하고 있는데 큰아지매가 전기문 앞에서 묻는다. 지는 그때 얼라하고 가신 후로는 모릅니다. 와예? 그래? 하고 돌아서다가 다시 소양에게로 몸을 돌린 큰아지매는 혹시 삼천포에 연락이 닿으면 한번 오시라고 해라 하고 마당으로 내려가
지붕에서 기와장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있는 장서방을 올려다본다. 지서는 안 갈 건가? 분명히 장서방도 들었지만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한다. 가더라도 밥값은 하고 가야지요. 하늘이 보이는 지붕하고 동네 개가 드나드는 담은 맞고 가야 안 됩니까? 찰흙을 기와장 속으로 메워 넣으며 답하자. 장서방은 정말로 병구아재를 그리 했는가? 소양도 큰아짐에도 또 태섭도 태광도 아무도 믿지 않지만 본인이 노병구와 태우만 장서방이 꾸루와이를 해했다고 하니 물어보는 것이다. 그랬다니 그런 모양이지요.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어찌합니까? 이 집에는 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주고받는 소리를 다 듣고 있던 태섭은 아 그래 장서방이 그런 일에 엮여 있었지 하고 비로소 깨닫는다. 불과 며칠 전에 순경이 출두하지 않는다고 찾아왔을 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까지 했었지만 태풍의 참상 속에 그만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장서방이 감옥에 간다 한들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태섭은 마음을 간단히 접는다. 수확할 것도 없이 된 마당에 머슴 하나 없어진다 한들 대수는 아니다 싶다. 그래도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정성을 생각해 볼 때 참여원 선거는 그대로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태섭은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운동은 진행하고 싶다. 하지만 마누라도 이미 신흥 땅값도 다 써버린 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또 땅을 처분한다면 하는 생각에 미치자 보고 싶지 않은 마누라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 떠오른다. 하지만 무슨 수라도 나겠지 하며 등을 돌려 눕는데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린다. 행님 계신겨? 분명히 마누라가 마당에 있는데 그리고 지붕에는 장서방이 또 소양도 있는데 자신을 찾는 것이 의아한 태섭은 일단 문을 열고 밖을 보니 태우가 꾸루와이를 등에 업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다. 기가 차다. 저 죽일 놈은 정말로 금령김씨인지 믿을 수가 없다. 태섭도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동안 큰아짐에도 그저 둘을 쳐다본다. 전기에서 나온 소양 역시 큰아짐에나 영감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모두를 두리번거릴 뿐이다. 지붕 위에 있는 장서방이 제일 먼저 입을 연다. 어디 병원에 가시는 길이요? 아니면 지서로 가시는 길이요? 어디든 가던 길 가면 되지. 여기는 왜 오셨소? 장서방을 머슴 취급하는 태우는 장서방에게는 얼굴도 마주하지 않지만 소리는 다 들었다. 그리고 대답은 방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는 태섭에게 한다. 뱅구행님이 사람 구실하기 틀리다고 이 집으로 가작해서 왔심더. 지는 그저 내리놓고 갈랍니다. 하고 다짜고짜 소양의 방문을 열고 꾸루와이를 지게 위 발행이 속을 비우듯 방 안으로 쏟아놓자 꾸루와이는 아무 말도 않고 그저 모로 픽 쓰러진다. 내 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여간에서는 큰소리 지르지 않는 태습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대청으로 나온다. 태우는 너무도 태연하게 바지를 털어내며 지는 그저 여 가자고 해서 옮깁니다. 라며 달랑 한마디만 하고는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간다. 그것이 태섭을 더 화나게 만든다.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화가 가득 서린 얼굴로 마당에 내려선 태섭은 여전히 열린 소양의 방안을 본다. 꾸루와이가 맨눈을 뜬 채로 자신을 보고 있다. 빙구, 자네 이럴 건가? 마땅히 할 말이 없는 태섭은 겨우 꾸루와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네라는 제법 존칭도 함께 붙여주고 또 이럴 수 있느냐는 사정조의 말만 했다. 종가의 체면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듯하다. 하지만 저 찰거머리 같은 놈을 멍석마리로 두들겨 팰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 아닌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지도 않은 태습이다. 즉답을 하지 않던 꾸루와이는 문지방에 고였던 팔을 바꾸며 끈적끈적한 태도로 말한다. 행님, 지는 이제 사랑구실 못합니다. 머리 보이소.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리 걸음도 못 뛰습니다. 어쩝니까?
종갓집에서 한솥밥 먹는 사람이 해코지 했으이. 책임지어야 될 일 아닙니까? 하고는 뒤로 벌러덩 누우며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것을 쏟아낸다. 소양은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간 짐승 같은 놈 때문에 발만 구른다. 그리고 지붕 위의 장서방은 전개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은 후에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짐에는 기가 차지만 자신이 들어서 무엇을 달리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 아무 말이 없다. 담 너머 별채에서 태풍 뒤처리를 하고 있던 태광도 광수 애미도 다 보고 있지만 달려오지 않는다. 모두가 지쳤기 때문이다. 태풍에 지쳤고 태우와 꾸루아이에게 지쳤다. 걱정들 마십시오.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지붕이 다 이어지면 저 방 안의 놈도 저도 깨끗이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다들 그냥 방 안에 들어가십시오. 소양아, 너 방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값도 없는 것이다. 걱정 말고 너 하는 일이나 해라. 상관하지 말고. 태섭도 그나짐에도 어안이 벙벙할 뿐 달리 무슨 방도가 없다. 장서방 말 맞다나 그저 장서방이 해결해 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소양도 뒤돌아보면서 전기로 다시 들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방을 연신 힐끔거린다. 장서방은 다시 빠른 손놀림으로 지붕을 이어나간다. 기와가 날아가 땅에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모자란 기와는 무너진 담 위에 있던 것으로 우선은 대처하느라 사다리를 내려온 장서방은 소양의 방 안에 누워있는 꾸루아이를 조용히 들여다보고는 어이, 너나 내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잠시 내가 지붕 마칠 때까지 연불이나 외고 있으라. 저승길을 가도 머슴값은 하고 가야지. 안 그러냐? 하고 씩 웃으며 꾸루아이를 본다. 순간 꾸루아이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투전판에서나 술집에서나 싸움질에는 이골이 난 꾸루아이다. 싸울 때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화는 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씩 싸울 때 웃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서도 겁에 질려서 억지로 웃음기를 띤 얼굴은 비겁함이 한눈에 보이지만 살기 도는 싸움판을 여유있게 웃으며 맞이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꾸루아이는 지금 보는 장서방이라는 놈의 웃음이 바로 그 웃음이라는 것을 느낀다. 지난 여름에 샘터에서 자신에게 소곤거리던 목소리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꾸루아이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 보았지만 장서방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자는 처음이다. 지금 이대로 장서방이 지붕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면 정말로 황천길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뒹군다.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이 집에서 사람 죽이네! 그러든지 말든지 장서방은 기와장 여러 장을 어깨에 올리고 사다리를 오르고 곡소리에 놀란 소양은 전기문 밖에 나와서서 발을 동동 구른다. 참다 못한 소양은 다름질하여 방문을 열어젖히고 소리를 지른다. 아저씨, 이카지 마이소. 우리 아저씨가 극할 사람도 아닙니다. 가이소 고마. 우리 아저씨라 장씨를 부르는 소양은 방 안에서 듣고 있을 종갓집 두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악을 쓴다. 사실 소양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은 따로 있다. 내 놈이 얼순이를 했고 그래서 낳다가 얼순이가 죽었으니 네 놈은 짐승이라고! 온 동네에 외쳐 꾸루아이의 폐행을 알리고 싶지만 누가 알아줄 것인가 하는 체념과 낙심이 그저 딴소리로만 악을 쓰게 한다. 우리 아저씨는 극할 사람이 아닙니다. 파뜩 가이소. 내 방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이 18년이 뭘 안다고 주디 놀리노? 네 지난번에 내기 물먹이 땄고 이번에도 그리 될 줄 아나? 개 같은 년 5대 어른한테 대들어 쌍년이. 소양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꾸루아이의 육두문자는 소양의 입을 꾹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저 짐승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 놀라서 다물어진 입을 열지도 못하고 서 있다. 태습도 크나짐에도 비록 방문은 닫고 있지만 밖의 동정에 온갖 촉각이 곤두서 있던 참에 곡소리가 나니 문을 아니 열 수가 없다. 결국 마루로 다시 나선 태습은
소양의 방 앞으로 가서 뒹구는 꾸루아이를 입을 다물고 쳐다보다가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것을 꾸루아이는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장서방도 다 보고 있었다. 영감님, 소리치는 놈 치고 죽을 놈 하나도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놈 그냥 버려두십시오. 이제 다 돼갑니다. 몇 장만 이면 됩니다. 하면서 여전히 손을 놀린다.